네, 안녕하세요. 피플앤이슈의 연규옥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나 결과보다는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라고 할 만큼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피플앤이슈에서는 김병우 충청부도 교육감 모시고 앞으로 충북의 교육 정책과 또 새해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먼저 충북 도민들 또 저희 피플앤이슈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과 CJB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하얀 쥐의 해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쥐는 다산, 부지런, 풍요 그런 상징이라고 하는데 경자년 새해에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 충북교육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그렇게 잘 해왔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더욱 큰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제 2019년 지난해 1년 동안의 성과를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지난해는 저로서는 제2기 첫 해였는데 네. 그 전부터 해오던 일들을 또 성과 있게 잘 해 이어가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그런 또 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행복씨앗학교와 행복교육지구가 제대로 이제 정착되어 가고 활짝 이제 꽃피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각 부문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많이 냈는데 특히 환경 분야, 교권 분야 같은 데서 우수기관으로 장관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체육 분야를 비롯해서 모든 부문에 그 성과들이 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제가 이제 도민들의 재선택을 받았던 그 공약을 이제 우리 집행청에서 이행을 해나갈 그 이행 계획서가 스페셜 A 등급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도민들께서 한참 기대를 걸어주셨던 미래 인재 양성 그 비전과 관련되는 8개 그 핵심 사안들을 확정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오던 일을 성과 있게 하고 또 새로운 비전도 만드는 그런 해였다고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2020년 그 올해의 사자성어를요, 시우지화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선정 이유와 또 의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해마다 이제 저희 교육청이 아주 평이하고 쉬운 슬로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생경한 말로 신년 화두를 짓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시우지화로 했는데 때시자 비우자 그리고 될 화자 이제 때맞춘 비가 만들어내는 변화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그 맹자 책에서 네. 맹자님이 군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군자는 때맞춘 비처럼 이제 그 제자들을 제때 잘 이렇게 이끌어 주어서 그렇게 교화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육에 또 좀 유념할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현대 교육학으로 치면 네. 그 인지발달 이론의 피아제 이론하고 비고츠키 이론이 주축이 되고 있어요. 피아제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스스로 잘한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비고츠키는 그런데 도와주면 더 잘 자란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와주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그 작용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환경도 제때제때 잘 조성해주고 네. 잘 또 적기에 이끌어주고 그게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 비전으로 또 뭐 현대적으로 해석해도 딱 걸맞은 그런 선현의 말씀 시우지화로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교육이 적절한 때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도 더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네,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이런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좀 개괄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올해 2020년도에는 지난해 연말에 발표했던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되는 그 방안들이 이제 시작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하고 일반화될 수 있게 우선 첫 번째로 올려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해왔던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이것을 이제 또 핵심 과제로 두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자치 자율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 자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네. 학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익힐 수 있게 학생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이렇게 뭐 네네 규율도 그런 만들어 자치 보고. 활동을 네. 강화하는 그런 이제 사업 과제를 두 번째로 두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또 김병우표 학교 혁신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초록학교 만들기 그것도 또 한 50개 학교 넘게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학교 구조를 혁신하는 뭐 공간 혁신 걸로 행복 감성 뉴 스페이스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학교 뭐 신설 학교는 물론이고 네. 리모델링 과정이나 또는 기존 학교의 그 빈 공간 죽어 있는 공간들을 또 새로운 틀로 살려내는 그런 공간 혁신 사업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난달 23일에 네. 미래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미래인재 육성 모델,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네, 좀 설명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지역 인재를 네. 빼앗기지 않고 충북의 자산으로 잘 길러낼 수 있는 명문고를 제안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현재의 제도나 중앙정부의 방침과 걸맞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저희는 그 제안을 계기로 네. 정말로 중장기 아주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핵심 과제를 핵심 골격을 말씀드리면 네. 우선 중앙정부에서도 특수 목적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특목고는 특목고의 성격을 잘 살리는 또 혁신 방안을 네 가지 외고형, 최고형, 과학고형, 뭐 예술고형 이렇게 만들고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일반고형,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형, 그리고 이제 전환학교형, 대안학교형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이제 8가지로 네 그렇게 두고 있는데 네. 그 골자는 미래 인재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은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우수 아이들만 인재로 치고 장학금 줘서 기르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성적이 좀 좋거나 네. 어디서 좀 그런데 뛰어나면, 저희는 원래 그 수월성 교육의 그 교육학적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수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빼어난 점. 근데 그 빼어난 점은 누구나 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월성 교육의 대상은 모든 아이들이어야 된다. 그 모든 아이들이 인재감이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좀 그 수월성을 빨리 드러내는 아이들은 영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영재 교육도 포함하고 나머지 모든 아이들을 이제 그야말로 모든 아이들의 수월성을 기르는 아주 8개 방안을 다 세우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왜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학교든 학원이든 공부를 좀 잘하는 그런 학생들 위주로 주축으로 네.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 뒤떨어지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결손이 누적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그런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분명히 또 다른 쪽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려보는 그런 방안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1년여간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민과 학부모님들께 그 모델별로 좀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죠. 우선 이제 그 일반고 모델은 대체로 이제 그 인문계열 일반고지 않습니까? 네. 그 인문계열 일반고들은 학교별로 특성화하는 교과들을 정해서 이제 지금은 교과 중점 학교라고 부르는데 교과 특성화 학교를 그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것과 결부해서 만들고 또 그 지역의 그 학교가 그쪽으로만 쏠리면 또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뭐 기회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뭐 다른 지역이나 또는 인근 다른 학교하고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 대학 그 수강하듯이 공교학점제처럼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학교들마다 전문 그 진로 상담 교사들을 아주 컨설턴트들을 전면 배치하고 이렇게 일반고들을 또 교육력 도약 과제로 이제 유형화하고 그리고 이제 특목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특목고 형태를 플러스 알파를 하는 방식으로 특목고라는 이름을 쓰든 안 쓰든 그래서 이제 외고 같으면 뭐 전공 부전공을 가림없이 지금 이제 현재 청주 외고에도 베트남어과를 신설해서 다문화 아이들이 이제 또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했는데 그 베트남어과를 비롯해서 모든 학과들이 프랑스와 뭐 러시아어 뭐 스페인어 중국어 뭐 일본어 다 그런 학과들도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제2외국어를 전공하게 그리고 또 한국어까지 한 사람이 3개 국어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저 대학과 연계하기도 하고 국제 학교들과 연계하기도 해서 그렇게 이제 외고를 특별히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영재교육 모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영재교육 모델은 뭐 이제 우리가 그 인재 양성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점이 되기도 했던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영재성이라는 게 수월성이 빨리 발현되는 아이들을 영재로 분류해서 국가적으로도 영재교육법도 있고 우리도 종래에 영재교육 뭐 지원센터도 만들어서 뭐 과학 수학 영재뿐 아니라 뭐 이공계열뿐 아니라 뭐 예술계 뭐 다 체육계 영재들 다 해왔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뭐 지사님을 비롯해서 돈에 많은 분들이 그런 엘리트 교육에 대한 좀 뭐 아쉬움을 말씀하시고 있으니 현재 법 제도 하에서는 국립영재학교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공계열. 그래서 이제 충북과학고를 그 영재학교로 국립영재학교로 뭐 특히 AI 중심의 영재학교로 바꾸는 방안을 저희가 세워서 가능하면 이제 유치할 수 있게 그것을 유치하려면 사실은 뭐 국가 차원에서 각 지역에 경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사실은 중요한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그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국립영재학교를 대전에 뺏겼던 적이 있습니다. 대전과학고가 국립영재학교로 전환이 되고 충북과학고는 거기서 뺏겼는데 그때 가장 결정적으로 뺏긴 사유가 지자체의 지원이 그쪽이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전을 좀 도민 여러분과 또는 충청북도에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원학교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교육법상으로는 정규교육과정을 약간 벗어나는 각종학교 우리 법상으로는 각종학교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이른바 대안학교 유형인데 여기에 이제 가칭 단재고등학교는 미래형 학교로
그리고 이제 목도고등학교는 전환학교로. 근데 이 전환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성장할 때 네. 보면은 이제 그 곤충의 탈바꿈처럼 네. 특정한 시기에서 이렇게 불쑥 그 성장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때 그 탈바꿈 시기를 전환기라고 해서 그때 그 전환기를 건강하고 네. 아주 뭐 여러 가지로 기운을 차리는 이제 기회로 삼자 하는 취지로 한 건데. 그래서 전환학교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모델은 덴마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의 오디세이 학교나 경남의 뭐 자유학교나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1년 정도를 거기 가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기운을 차리고 한을 푸는, 그래서 세운 어떤 그 학습 의욕이나 꿈을 찾아서 네. 이제 정규 교육 과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학교. 이제 요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목도에다가 한번 만들어보자. 1년제로. 그러는 것이고, 또 이제 또 제3유형은 현재 치유 회복형이라고 해서 생활지도형 대안학교. 그래서 이제 지금 중학교 과정은 언여울 중학교가 아주 그 학교를 이제 그쪽으로 전환한 지 한두 해 만에 아주 학생도 학부모도 만족도가 높고 맞아요. 정말 이게 교육이다. 네. 이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북이 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특히 이제 그 성장기에 아주 열병 앓듯이 이렇게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네. 치유 회복 시키는 그런 학교로 너무 필요하죠. 중학교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연계한 고등학교도 그래서 언여울 대한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합쳐서 8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되게 된 거고요. 네. 이 유형은 뭐 정말 뭐 한두 사람이 낼 수 없는 것인데 정말 우리 교육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집단지성으로 엮어낸 마스터 플랜이어서 네. 이제 전국 어디에 뭐 내놔도 앞서가는 모델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모델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도 다 같이 기대하면서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뭐 아까 전환학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진짜 그 학생들과 아이들이 이제 뭔가의 목표를 갖고 먼저 꿈을 설정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네. 그 꿈을 위해서 이제 공부든 뭐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건데 네네. 사실은 그 꿈을 가질 꿈을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시간들은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 교육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네. 좀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꿈이 있냐 묻기는 하고 네. 꿈을 꿔라라고 얘기는 하면서 꿈꿀 시간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요. 꿈꾸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랬죠. 네. 앞으로는 그런 학교의 모습들도 이제 배움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도 네.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이런 학교의 모습들로 탄생이 되었으면. 무엇보다도 꿈이 있고 목적의식이 있을 때 네. 공부의 의미나 필요가 맞아요. 분명해지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기가 생기는 것과 네, 또 없는 네, 것과는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래 인재 육성 모델 이제 네. 이 완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2,04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예산 지원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충북도에서 이제 예산 지원이 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좀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네. 교육감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이 교육도 일종의 투자인데 네, 그렇죠. 그 재원 없이는 신기루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실 뭐 공교육은 당연히 공부담의 공교육 예산이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모든 아이들에게는 다 공평하게 배분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교육 격차가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 공부담 교육비 말고 네. 뭐 부모님이나 또 아니면은 지역에 따라서 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또 별도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시우지화하는 그 네. 적기에 제때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있어서 교육 여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계획을 세우면서 네. 뭐 다른 시도보다 더 앞서가는 교육하려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니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그런데 의지를 한다거나 그거 없으면 안 된다거나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교육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쏟으면서 네. 해 나갈 거예요. 4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도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영재학교를 끌어갈 때 필요한 정도만큼이라도 해줘야 네. 그 여건은 된다. 그래서 이제 8개 모델 중에 1개 모델, 영재교육 모델은 지원 없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아이들뿐 아니라 네.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끌어와서 충북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 영재학교 모델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관심과 지원을 이제 뭐 도에서도 재원이 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부담부터 가지실 수 있을 텐데 지난번에 그 뭐 명문고를 만들면 지원하겠다라고 지사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네. 뭐 그때는 여건이 달랐습니까? 근데 그때는 말씀하신 게 대기업의 출원 또는 출연을 끌어오는 방법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지역의 대기업들이 지원하는 방식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 또는 그 독재가들이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영재교육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 그 마스터 플랜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그래서, 계획까지 다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예건 만들어 주시면 할 수 있다 하는 의욕을 보인 것이고 이제 그런 정도의 기대를 저희가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정착이 되길 저희도 잘 지켜보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정부가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학생들이든 이제 학부모들도 조금 혼란스럽고 학교에서도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우려스러운 의견들도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뭐 혼란이 아니라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네네. 이제 그리고 또 학생들은 또 혼란이 아니라 이거 불리해지는데 하는 아마 감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당장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중앙정부 방침이니까 가겠죠. 가는데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느낀 문제는 이것이 현 정부가 추진을 해오던 교육혁신의 방향, 시대의 흐름이나 세계의 추세에 맞춘 그 방향과 거스르는 것이다. 그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좀 염려스러웠고 당혹스러웠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불리한 거다. 정시 비율을 확대하면 사실은 그거는 수도권 강남 아이들한테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니까 그나마 전형 방식 중에서 수능이 일제히 동시에 치르니까 공정한 거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살짝 카모프라주 하려 그랬던 거 아닌가.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그 조건 속에서 보는 거니까 그게 제일 공정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정시라고 하는 것의 구조적인 문제가 불공정한 구조가 있다는 말이죠. 그거는 바로 뭐 아시겠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이 나은 수도권 강남 아이들에게 준비하기도 또는 그 아이들의 역량에 또 더 맞는 방법이기도 한 방법이어서 지방 아이들한테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구조적인 불공정을 갖고 있는 정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비율을 확대하면 우리 아이들 기회는 더 줄어들죠.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또 강행이 될 테죠. 그러면 또 어떡할 거냐. 그러한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유리한 전형 방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2025년도 고교 학점제나 또 그것을 반영한 2028년도 대입 전형 방식은 당연히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것이 좀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교육감협의회나 뭐 이런 논의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유리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쪽을 계속 요구하고 강조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교육감으로서 벌써 이제 5년이나 되셨어요. 시간이 네. 꽤 많이 흘렀는데 취임 후에 지금까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2014년도에 될 때 네. 교육의 패러다임을 21세기형으로 또 세계의 선진국들이 해나가는 형으로 바꾸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오고 있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를 무조건 잘하라 하고 결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과정을 즐기게 해서 좋아하게 만들어서 저절로 잘해지도록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앞장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 행복씨앗학교이고 또 이제 학교 밖에서는 행복교육지구이고 그 두 가지 프로젝트입니다. 그 두 가지 프로젝트가 이제 제대로 정착해 나가고 있고 학교의 수업 방식과 학교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네. 뭐 결과보다는 이제 과정을 즐기는 교육을 이제 모토로 계속 말씀을 또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어떠세요? 교육감님 보시기에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좀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종래에는 어쨌든 무조건 잘 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결과에 집착해서 하다 보니까 과정의 변칙이나 반칙을 불사하고 또 그것을 즐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결과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공부도 운동도 일도 즐기는 사람이 결국은 챔피언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과정을 즐겨야 학교 생활이 공부가 재밌어지고 그래야 아이들이 표정이 밝아지고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맞아요. 슬로건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이 잘 그렇게 현재형 행복으로 꾸려지고 있는지를 저도 유심히 살피고 있고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 그 증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그 피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아이들의 그 무슨 결과 문제 해결력을 보는 것뿐 아니라 과정을 협력적으로 잘 하는지 그리고 또 학습 흥미도는 있는지 이런 거를 재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눈에 번쩍 띄는 것이 아이들의 그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제 충북도 네. 또 학업 스트레스 같은 게 현저히 낮아져서 교과 흥미도 같은 게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성취도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다행스러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이런 학업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너무나 좋은 시기잖아요. 네, 너무 소중한 시기고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말고도 정말 친구와의 관계, 뭐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행복감들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진로 교육에 대한 이런 관심들도 많이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교육청에서도 진로 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네.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진로 교육들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충북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꿈이 있는 아이들은 방황하지 않는다. 꿈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 학습 동기나 의욕이 저절로 나온다. 그러면은 공부가 재밌어지고 저절로 잘해진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꿈을 줄까라고 했는데 대체로 꿈이 뭐니 그러면 아이들이 직업으로만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또 무엇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진로 교육을 직업 탐색이나 이런 걸 넘어서 직업관을 갖게 한다든가 또는 정말 자기 삶의 지표를 삶의 북극성을 꿈으로 가지도록 꿈이라고 하는 게 삶의 북극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우선 뭐 대체로 그냥 무엇이 되고 싶다를 직업으로 이렇게 가지다 보니 네. 그걸 버리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넘어 있는 꿈을 그것을 과정으로 삼고 방법으로 삼아서 경로로 삼아서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고 싶다 이렇게 꿈을 가지도록 그렇게 진로 교육의 방향을 세워두고 있고요. 지금 우리 충북 전국에서 앞서 만든 진로교육원이 그래서 다양한 뭐 직업 체험도 하게 하지만 그 다양한 직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직업이잖아요. 한정적이죠. 네. 또, 네. 근데 아이들은 현재 있지도 않는 직업을 만들고 종사해야 되고 살아가면서 평생에 수십 개 직업을 가질 아이들인데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도전 정신을 갖게 어떤 삶의 철학부터 먼저 가지게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또 무상교육을 포함해서 이제 복지 정책에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올해부터 좀 확대되는 복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교육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니고 공공재다는 거죠. 네. 국가 사회가 사실은 의무로 져야 될 거다. 지금 뭐 4대 의무에 교육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개인의 의무가 아니고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놓치지 않고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교육 복지 확대하는 거다. 교육에 관련되는 그 부담을 공부담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차로 이제 제가 교육감 되고 나서 네. 완성한 것이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교까지 작년에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학비 부담도 중학교까지의 의무 교육을 넘어서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무상 교육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년에는 1학년까지 해서 내년까지 완성할 거고요. 네. 또 이제 그 복지 영역이 차츰차츰 넓혀져 왔잖아요. 뭐 학교 운영 지원비 안 내도 돼. 그다음에 뭐 교과서대 안 내도 돼. 그다음에 뭐 급식비 안 내도 돼. 그다음에 뭐 수업료 안 내도 돼. 이제는 교복비 이제 내년쯤에는 입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뭐 교복을 어차피 맞춰야 된다면 교복비도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또 약간 뭐 차상위 계층이나 좀 형편이 어려운 집에는 뭐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 이런 것도 그 이제 교육 선진국들은 용돈까지 준다고, 교통비까지 준다고 하는데 아이를 부모는 낳기만 하고 기르는 데 필요한 보육과 교육에 관련되는 모든 경비는 용돈까지 공부담으로 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완성 아닌가.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완성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이제 안전사고들이 또 꽤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또 학교 안전시설에 관해서 좀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지역 학교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교육활동, 교육기관에서 안전의 문제가 대두된 게 세월호 사건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 안보, 또 뭐 사회 차원에서 치안,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는 안전. 그렇죠. 그래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안전, 또 교통안전, 또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 또 뭐 약물 안전, 그다음에 뭐 직업 안전, 뭐 여러 가지 뭐 응급처치까지 이런 것들을 뭐 일상생활 속에서 보장해 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교육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이제 좀 챙겨주는 건데, 학생들 개인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체험이나 네. 이제 또 그 의식을 길러주는 것이나 이제 이런 것이 안전교육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안전체험관을 북부 또 권역별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동식 안전체험 이런 것도 있고, 학교 단위로 만들어준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안전은 몸에 이제 어떤 훈련 같은 걸 통해서 몸에 익혀야 위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이제 길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판단해가지고 할 것도 없이 몸에서 즉각적 대응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평소 일상생활 속에 몸에 배게 하는 그런 체험이나 훈련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기준과 체험 시설 또 그런 안전교육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좀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피피란 이슈를 통해서 2020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도민들과 또 교육 가족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경자년에 저희 화두가 시우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맞춘 비가 그 생명력을 북돋우고 움과 싹을 트게 하는 아주 적기의 도움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교육활동에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을 저희도 적기의 아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적기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같이 살펴주시고 같이 힘을 보태주시는 경자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교라는 공간이요, 단순히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그리고 또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피플앤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